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요즘 관중 없는 프로야구 중계를 보면 흥이 좀 덜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5일 열리는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코로나도 예방하고 직접 관람도 할 수 있는 시민들의 방안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까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마련된다고 하니까 야구팬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2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용산과 강남을에 있는 신분당선 노선에 보강역 신설과 이촌역 경유에 대한 이슈가 용산구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마포 농수산물시장 점포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시설관리공단과 상인 간의 갈등이 배상금으로 번져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세로 들어가면서 야외 활동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는 방역 활동을 준수한 꽃나들이가 한창입니다. 4.15 총선 당선인에게 듣는다. 4선 고지를 달성한 노원을 우원식 당선인에게 소감과 지역 현안,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들어봅니다. 네, 4.15 총선 당선인에게 듣는다 시간을 오늘부터 마련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상대 후보를 넉넉한 표차로 따돌리고 4선 고지에 오른 당선자입니다. 노원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이번 승리로 네. 4선에 성공하셨는데 당선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노원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노원 구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4선이 되어서 해야 될 일들, 제가 선거 과정에서 공약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좀 더 살기 좋은 노원이 되고 또 우리나라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4선의 책임만큼, 무게만큼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책임감을 느끼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득표율에서 상대 후보와 격차가 상당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예측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마음을 모아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원내대표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노원의 3대 발전, 그러니까 창동 차량기지의 이전과 개발 사업, 그리고 서울 아레나, GTX C노선과 같은 굵직굵직한 사업을 국정과제에 넣어서 추진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가 크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요. 앞으로도 이 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해라 이런 관심을 많이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집권 여당을 선택을 해서 코로나를 조기에 극복하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잘 챙기기 위해서 집권 여당의 힘을 더 압도적으로 모아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노원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만큼이나 책임감도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180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희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큰 의석을 갖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20대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잘못된 국회의 모습, 발목 잡고 또 일하지 못하는 그런 국회가 아니라 제대로 이제 여당이 책임지고 일해라 이런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들로도 일을 못하고 핑계를 댈 수 있는 소지가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핑계대지 않고 책임지고 일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조기 극복 그리고 민생 회복 이 점에 있어서 집권 여당이 국민들이 주신 힘만큼 책임지고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네. 자,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자, 의원님 의견을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출마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고심 중인데요. 네. 지금 180석과 같이 큰 의석을 국민들이 주시고 또 그리고 많은 책임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첫 번째 원내대표를 했던 제가 거기에 책임을 지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던 그 실력을 토대로 해서 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 우리 지역 주민들 그리고 동료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이런 점들을 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의원님 오늘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에 보면은 식물국회에 이어서 이 동물국회라는 오명도 썼습니다. 이 4선 중진 의원으로서 21대 국회 어떤 국회가 돼야 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제는 국민들의 의지가 그 국회를 바꾸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이번 선거 결과로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20대 국회, 동물국회, 일하지 않는 식물국회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180석이라고 하는 의석을 저희들한테 주셨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우선이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국민들의 민생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단지 또 야당에게 저희들이 견제할 만한 의석을 또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네. 오만하지 않게 야당의 목소리를 잘 들어가면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우선은 경제개혁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개혁 그리고 정치개혁 순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우선 편안하게 만드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일로부터 시작을 함으로 해서 국회가 국민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또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시청자와 지역 주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노원 구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의석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한에 걸맞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그런 국회로 거듭나가는데 4선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잡고 일을 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후보 시절부터 힘 있는 여당을 주장해 오셨는데 앞으로의 행보 저희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1대 총선 노원을 우원식 당선인 연결해 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용산구의회에서는 용산과 강남을 잇는 신분당선 노선에 가칭 보강역 신설과 이촌역 경유에 대한 구정 질문이 나왔습니다. 용산구는 관련 노선 조정에 대한 협의를 향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신분당선 용산에서 강남 복선 전철의 총 연장 길이는 7.8km입니다. 이 중 1단계 사업인 신사에서 강남 구간은 4년 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신사역에서 용산역으로 이어지는 2단계 사업 구간입니다.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하면 2단계 사업이 재개될 계획인데 용산구의회에선 해당 사업과 관련해 가칭 보강역 신설과 이촌역 경유안에 대한 구정 질문이 나왔습니다. 국토부 기본계획상의 노선 체계를 유지하되 한남유편 사업과 연계성을 감안 신설 역사 6개소를 7개소로 변경하여 신설 역사 가칭 보강역 설치 요망이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 어떻게 처리하실지 성실한 답변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경의중앙선, 서빙고로 버스 정류장 등과의 환승이 편리한 이촌역이 신분당선역으로 선정되기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신분당선역이 이촌역을 경유하여 용산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국토교통부가 8년 전에 통보한 협의 결과 문서엔 주민들의 동의 부분이 명시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신분당선 노선은 앞으로 지역민들과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될 거라는 겁니다. 또 7년 전에 열린 제2차 노선 조정협의회에선 신분당선 노선 예정지인 국립중앙박물관역이 이촌역과 환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는데
현재 미군기지 이전 지연 등으로 노선 조정 협의가 중단됐다고 답했습니다. 향후 국방부와 미군 부대 부지 사용을 위한 협의가 가시화되면서 우리 군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노선 조정에 대한 협의를 추진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편 신분당선 용산에서 강남 2단계 사업은 미군기지가 이전하더라도 소유권 반환 그리고 부진의 토지 오염 조사와 제거를 위한 절차 등이 남아있어 사실상 언제 첫 삽을 뜬다고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마포 농수산물시장의 점포 임대료 인상을 두고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시장 상인들 간에 갈등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논란 끝에 최근 임대료 인상이 1년 유예되긴 했는데 이번에는 배상금으로 또다시 시끄럽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마포 농수산물시장 임대료 갈등이 마무리된 건 불과 2달 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고통분담 차원이었습니다. 임대료를 5% 올리되 3월부터 12월까지 10달 동안 동결하는 조건. 서울시가 시소유 건물에 대해 임대료 감면 정책을 공고했고 마포구도 동참한 것입니다. 결국 상인들은 연말까지 임대료 인상 없이 기존의 임대료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배상금이 논란입니다. 임대료를 동결하겠다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단이 상인들에게 배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각종 시위 등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1월과 2월 2달간 임대료의 1.3%에 달하는 배상금을 내라고 공단이 고지했습니다. 1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면 30만 원씩 2달 60만 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는 뜻. 1년치 임대료 인상액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임대차 계약 조건에 대해서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 2달간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그 매장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 매장을 2개월 사용하게 된 데에서 공단에서는 불법으로 사용을 했다고 해서 공단은 배상금과 관련해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상인들에게 이미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계약을 했던 상인들도 있는 만큼 이전 계약자와 차별을 도외한다는 입장으로 배상금 부과를 처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는 1.3배에 대한 배상금을 부과를 한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행을 안 하셨고 1.3배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더 돈을 많이 낸 꼴이 돼버려요. 한편 상인들은 배상금 부과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 공단이 배상금 부과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하게 물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무슨 법적 근거나 이런 거 없이는 물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 법률적인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임대료 갈등이 봉합된 지 불과 한 달여 또다시 터진 배상금 논란으로 농수산물 시장의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잡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농수산물 시장 내 입점해 있는 한 유통업체에 대해 계약을 한 달 남기고 매장 명도를 통지하면서 논란입니다. 계속해서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 농수산물 시장 내 입점해 있는 한 유통업체입니다. 지난 2002년 입점해 18년간 운영돼 왔습니다. 900평에 달하는 매장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2년씩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최근 재계약을 한 달 앞두고 공단이 명도를 통지했습니다.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겠다며 최고장을 보낸 겁니다.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공개 입찰로 유통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트한테 얘기를 해서 한번 시설 개선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었는데 적자를 계속 운영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요청을 강력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식자재 전문 업체를 공개 경쟁으로 선정하는 게 저희 농수산물 시장 취지에 맞지 않냐라는 판단에서 업체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유통 매장을 옮기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업체로서는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임대차 계약 종료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공단과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장이 이제 일방적으로 뭐 한 달 전 이제 계약 만료 기간 이제 한 달 전 돼가지고 이제 왔는데 받고는 황당했습니다. 제가 황당했어. 그 전에 사전에 뭐 어떤 이야기도 없었고.
이 같은 상황에 구의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해당 유통업체는 처음 입점할 당시 마포개발공사가 운영해온 마포마트의 적자로 공단이 인수를 요청해 들어왔다는 것, 무엇보다 매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100여 명에 대한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코로나19 등 현재의 경제 상황과도 정서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매장 명도에 대해서만 주장할 뿐 종업원 고용 승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유통업체는 이미 1,8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만들고 마포구 등에 제출한 상황. 원만한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적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단 역시 명도 통지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됐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내비치면서 둘 사이에 또 다른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오늘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딱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확진자는 10,000명, 사망자는 200명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현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는 3일 연속 10명에 그쳤는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7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14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244명입니다. 전날에 비해 1명 늘어났습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633명입니다. 어제보다 4명 더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2명입니다. 지난 8일 이후로 서울에선 다행히 추가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감염 경로 현황은 어제 10시 기준인데요. 해외 접촉 관련이 250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개별 산발이나 조사 중인 사례를 의미하는 기타가 133건, 구로구 콜센터 관련이 98건, 구로구 교회 관련이 41건 등입니다. 네,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양성자 현황도 나왔죠? 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선 지난 2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재양성자는 26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은 16명입니다. 곧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을 시작으로 최대 6일간의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번 연휴 마지막 날인 어린이날까지입니다. 되도록 불필요한 모임이나 행사, 여행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최근 일주일째 전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주민들은 개인 방역을 지키며 짧은 야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언덕을 따라 산철쭉이 활짝 폈습니다. 지난해 심은 10만 주 철쭉이 만개한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 마스크를 쓰고 2m 간격을 유지한 채 봄 정취를 만끽합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고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모처럼의 야외 활동이 반가운 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며 답답했던 마음을 달랩니다.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서 노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맨날 집에 있어서 답답하고 그랬는데 친구랑 여기 오니까 한결 더 좋은 것 같고 걱정되긴 하지만 의료진들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달 6일 25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래 노원구에선 20일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보름 정도는 해외 입국자들 감염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굉장히 이제 안정되고 진정됐다고 판단을 합니다만은 제가 5월 6일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노원구는 긴장 국면은 유지하면서도 공원 산책 등 주민들의 최소한의 여가 활동은 막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인 다음 달 6일까지 자발적인 개인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매년 5월 열리는 서울의 대표 축제, 서울 장미축제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람과의 접촉을 지향한다는 일명 언택트 축제로 온라인을 활용해 다양한 공연과 영상도 즐길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장미축제는 일명 언택트 축제로 마련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서 펼쳐지던 각종 프로그램과 공연들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디밴드 공연팀의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는데 유튜브 스트리밍 형식으로 5월 초 방영될 예정입니다. 또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아티스트 8팀의 노래와 연주, 퍼포먼스 등을 담은 영상을 5월 15일과 22일 두 차례 SNS와 축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선보입니다. 장기자랑 영상을 접수받아 내부 심사 및 구민 투표로 우수작을 선정해 상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 시민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마련합니다. 우선 서울 주요 공원의 생태와 역사, 문화 등과 관련한 강좌를 개설하고 서울숲과 월드컵 공원, 서울식물원 등 공원의 풍경과 숨겨진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전하는 콘텐츠도 마련합니다. 또 코로나19 걱정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 비축 기지에 자동차 전용 극장을 설치해 5월 중 3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연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완연한 봄 기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는 만큼 야외 활동하실 때 불조심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당분간은 생활화하셔야겠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